안녕하세요. 근육의 공식 유진쌤입니다. 먼저 수능을 치른 수험생분들 고생하셨습니다. 기존에 업로드된 10개의 영상을 꾸준히 봐주신 분들은 24학년도 수능 문제에 대한 저희 채널의 적중률과 연계성이 높았다는 점을 확인하셨을 겁니다. 3주 전에 처음 영상을 보여드리며 단지 강의 내용만을 통해 근육의 공식이라는 채널을 구독해 주신 분들에게 이번 수능을 통해 저의 가치를 증명해 보이고 싶었고 보여드리고 싶은 많은 주제가 있었지만 최대한 눈앞에 놓여있는 수능에 초점을 맞춰 영상을 제작했었습니다. 제가 이번 영상에서 준비한 내용은 기존의 영상이 24학년도에 출제된 7개의 수능 문제와 어떤 연계성을 지녔으며 이 영상을 시청하신 분들은 수능 문제를 바라볼 때 어떠한 사고 과정을 지녔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려 합니다. 영상의 마지막에는 앞으로의 수험생들에게 다가올 수능을 대비하며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춰 공부해야 되는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저의 첫 번째 영상은 24학년도 수능에 그래프 추론이 나올까 였습니다. 9월 모의평가에서 그래프 추론이 출제되지 않은 상태였고 킬러 문항을 없앤다는 이슈가 화제가 되었던 시기였습니다. 저는 그때 영상에서 9월 모의평가는 킬러 문항을 없앤다는 점에 절반의 성공과 그래프 추론이 출제되지 않은 점에 절반의 실패를 언급했었습니다. 그리고 24학년도 수능에는 그래프 추론이 나올 것이며 그래프 추론이 나온다면 3차 함수가 나올 것이라고 예상했었습니다. 사실 이러한 예상은 너무나 명백했습니다. 9월 모의평가에서 그래프 추론이 출제되지 않았고 수능에서 다시 그래프 추론을 출제한다면 누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는 주제가 등장해야 되며 그러한 주제는 변하지 않은 가치를 지닌 클래식한 것이어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수험생들이 집중적으로 탐구하고 공부했던 그래프여야 되며 그러한 주제는 수투의 단원의 시작부터 끝까지 한 번도 빠짐없이 등장하는 그래프 3차 함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3차 함수가 출제되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는 효율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에게 기출문제를 분석해 드릴 때 6월, 9월 수능 3가지만 분석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분석 과정에서 빠짐없이 등장하는 소재와 표현은 변하지 않은 가치를 지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실제 수학이라는 학문의 성격이 이러하며 저는 이러한 이유로 평소에 여러분이 탐구하고 학습했던 소재와 표현은 킬러 문항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정답률이 낮더라도 킬러 문항이 될 수 없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 설명해 드리면 주어진 조건에서 fk-1 곱하기 fk 플러스 1이 0보다 크거나 같음을 알 수 있고 현재 미분 계수의 값과 미분 계수의 부호가 주어진 상황입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러한 유형의 문제를 여러분은 본 적이 없을까요? 아닙니다. 정적분으로 표현된 함수에서 22년도에 실시된 9월 모평 14번에 3차 함수와 정적분으로 표현된 함수가 결합되어 문제가 출제됩니다. 제가 이 문제를 3차 함수의 기하학적 의미에 포함시키지 않고 정적분으로 표현된 함수 파트에 포함시켰던 이유는 이 문제는 3차 함수의 기하학적 의미보다는 정적분으로 표현된 함수의 도함수 해석이 주된 내용이었으며 이렇게 3차 함수의 기하학적 의미를 사용하지 않은 문제는 6월, 9월 수능 3개년 기출문제에서 이 문제가 유일했습니다. 저는 24학년도 수능 22번 문제를 보며 3차 함수의 기하학적 의미를 적용하지 않았다는 점에 이 문제가 떠올랐으며 실제 두 문제는 굉장히 유사한 점을 지닙니다. 3차 함수, 그래프 해석을 위한 조건, 특정한 점에서의 위치와 모양, 나아가 특정한 점에서의 부등식 관계. 이러한 상황에서 14번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fx가 어떠한 점을 지나는지 파악하는 것이 문제풀이의 핵심이었으며 이러한 사고 과정은 저에게 22번 문제의 힌트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fx가 어떠한 점을 지나야 한다면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x값은 위의 정수 조건에 비추어 봤을 때 마이너스 4분의 1과 4분의 1 사이에 있는 유일한 정수 0이라는 점이어야 했습니다. 따라서 x는 0에서의 함수값을 파악해 보기 위해 x는 0에서의 함수값을 양수라고 설정하고 조건에 맞는 그래프 개형을 그린 뒤 두 칸 간격에 있는 두 함수값의 곱이 0보다 크거나 같기 위해서는 마이너스 2에서의 함수값이 양수이거나 0이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마이너스 2에서의 함수값이 0이라면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3에서 함수값의 부호가 다르므로 조건을 만족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2에서의 함수값은 양수가 됩니다.
그렇다면 같은 논리로 마이너스 4에서의 함수값은 양수가 되어 3차 함수의 개형이 그려질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0에서의 함수값이 음수라고 한다면 대칭적인 사고 과정을 통해 이 또한 3차 함수의 개형이 그려질 수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0에서의 함수값은 0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문제는 합답형 문제로 적합하며 나 조건쯤에 F0이 0보다 크다, 이 정도 수준의 조건을 제공해 줬다면 정답률이 상당히 올라갔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합답형 문제가 킬러 문항의 역할이 아닌 문제의 방향성을 제시해주는 역할로 생각한다면 개인적으로는 합답형 문항은 다시 출제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문제 풀이를 이어가겠습니다. 마이너스 1의 함수값이 양수라면 같은 논리로 마이너스 3에서도 함수값은 양수가 등장하여 모순이 생깁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1에서의 함수값은 0 또는 음수이며 1에서의 함수값 역시 0 또는 양수가 됩니다. 그로 인해 4가지 경우의 수가 등장하며 첫 번째는 f-1과 f1이 0인 경우, 두 번째는 f-1은 음수, f1은 0인 경우, 세 번째는 f-1은 0, f1은 양수인 경우, 네 번째는 f-1은 음수, f1은 양수인 경우이며 이는 두 칸 간격의 함수값의 곱이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조건에 위배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고민해야 하는 경우는 세 가지이며 첫 번째 경우는 fx가 바로 결정되며 이는 미분계수 조건에 위배됩니다. 두 번째 경우는 fx가 x와 x 플러스 1을 인수로 갖는 경우로서 이를 미분하여 계산하면 이 또한 미분계수 조건에 위배됩니다. 마지막으로 fx가 x-1과 x를 인수로 갖는 경우는 이를 미분하여 계산하면 미분계수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며 계산 결과 a는 마이너스 8분의 5가 등장하여 문제는 해결됩니다. 이 문제는 비록 3차 함수의 기하학적 의미는 사용하지 못하였지만 우리가 항상 탐구하고 접해왔던 주제를 통해 그래프 추론 문제를 만들어냈다는 점에 잘 출제되어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3차 함수의 기하학적 의미를 사용할 수 있는 또 다른 문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의 강의에서는 3차 함수의 기하학적 의미를 산술기하 평균에 빗대며 어떠한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으며 기본적인 그림부터 기하적 의미를 사용할 수 있는 4가지 상황에 대해 정리해 드렸으며 빨간색 상자로 표시된 부분에 강조를 위해 23학년도 수능 22번을 소재로 분모가 0일 때 함수값 계산이라는 영상과 수능의 답은 그래프에 있다 라는 영상에서 2번이나 강조했었습니다. 실제 24학년도 수능 20번에서 3차 함수, 도함수를 통해 원점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2이며 이때 만나는 점을 A라고 설정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 상황은 3차 함수의 기하학적 의미를 사용할 수 있는 4가지 상황 중에 한 가지로서 이계 도함수를 통한 변곡점 설정, 비율 관계를 통한 점 A의 X좌표를 찾고 기울기가 2임을 통해 Y좌표가 2A임을 바로 찾을 수 있습니다. 이제 문제는 해결되었습니다. 여기에서 A, 2A를 3차 함수에 바로 대입하여 A를 찾아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도 있고 기하적인 상황을 조금 더 구성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점 A에서 접선이 X축과 만나는 점을 B라 하면 점 A는 OB를 지름으로 하는 원 위의 점이므로 이곳의 각이 90도임을 찾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점 B의 X좌표는 접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임을 통해 5A임을 찾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12번 문제에서도 3차 함수, X축과의 교점, 문제 조건에서 X가 T보다 크거나 같은 곳에서 T, FT를 지나며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 등장하며 이때 gx가 x축과 이루는 넓이가 최대가 되기 위해서는 gx는 x는 t에서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접선이 그려져야 함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x가 t보다 크거나 같을 때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의 그래프가 그려지는데 넓이의 최대값이 도출되기 위해서는 직선이 3차 함수보다 위에 있어야 하며 그 경우는 접선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때 x값이 0과 6 사이에서 도함수의 값이 마이너스 1이 되는 x값은 3이며 이때 또다시 3차 함수의 기하학적 의미를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 등장합니다. 따라서 변곡점을 통해 비율 관계를 적용하면 접선이 x축과의 교점이 9임을 빠르게 찾아낼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접선을 직접 구해내어 접선이 x축과 만나는 교점을 찾을 수 있기에 정답률이 높았던 문제이지만 문제풀이 과정에서 무엇이 더 효율적인지는 명백하며 이러한 풀이가 습관화되어 있어야 어려운 문제에서도
비율 관계를 보다 쉽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14번 문제 확인하겠습니다. 정답률은 이 문제를 어려운 문제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 이 문제는 여러 기출문제에서 문제 풀이의 방향이 증명이 된 굉장히 심플한 문제였습니다. 객관식에서 정답률이 20% 이하라는 건 많은 학생들이 어려워했음을 보여주고 있지만 저의 기존의 영상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3차 함수가 등장하고 K라는 특정한 하나의 점에서만 극한값과 함수값의 합이 9가 되는 상황이 발생해야 됩니다. 제가 수능의 답은 그래프에 있다라는 영상에서 두 가지 상황을 설명하며 수많은 기출문제의 풀이 방향이 극소값을 향하고 있음을 두 번에 걸쳐 강조하며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두 가지 그림을 강조했던 이유는 많은 학생들이 3차 함수의 비율 관계를 적용할 때 최소한 두 개의 점의 위치가 결정되어야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단 하나의 점인 극대값만 주어져도 하물며 극대값의 x값만 알아도 비율 관계를 적용할 수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의 근거는 문제 풀이의 방향이 모두 다 극소값을 향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문제를 구성할 때 어떤 특정한 점에서의 극한값이 변하고 연속과 불연속에 발생하는 상황은 3차 함수의 극값인 상황밖에 없으며 이러한 이유로 단 하나의 점이 주어질지라도 또 다른 점을 미지수 알파로 설정하고 3차 함수의 비율 관계를 적용한 극소값의 x좌표를 대입하여 문제를 해결할 것을 강조해드렸습니다. 단순히 비율 관계를 적용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문제 해결 방향을 예측하고 문제 풀이 방향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비율 관계를 미리 적용하는 것은 굉장히 큰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기에 여러 기출 문제를 통해 여러분들께 확인해 드렸습니다. 14번 문제를 보시겠습니다. 3차 함수가 결정이 되어 있으므로 3차 함수를 그려낼 때 가장 기본이 되는 상황을 고려해주며 도함수와 이계 도함수를 통해 점대칭 점을 기준으로 극대 극소가 되는 점, 극값의 y좌표를 지나는 선을 기준으로 비율 관계를 적용하면 x좌표가 -3과 2임을 찾을 수 있고 x가 2인 곳은 3차 함수가 그려지는 정의역의 끝값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함수값과 극한값의 합을 만족하는 k가 유일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직선은 성립되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유는 k값보다 조금 큰 곳과 k보다 조금 작은 곳에서 직선을 그려볼 때 3차 함수와 만나는 점의 개수가 변화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2차 함수의 개형을 고려해 봐야지만 저희는 이러한 조건에서도 충분히 문제의 방향이 극소값을 향할 것임을 이미 알고 문제를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제 2차 함수의 개형을 확인하면 x는 2에서의 y값은 9를 갖게 됩니다. 이제 자연수 b를 통해 그래프의 개형을 그려보면 먼저 b가 1인 경우는 k값이 유일하지 않게 되고 b가 2인 경우에도 k값이 유일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2차 함수의 개형은 극소값을 기준으로 이와 같이 그려지며 이 경우 gk는 3, 리미트 t가 k의 오른쪽으로 갈 때 gk 값은 5, 리미트 t가 k의 왼쪽으로 갈 때 gk 값은 1이 되어 문제 조건을 만족하는 유일한 k값이 -3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표시되는 선분의 길이는 2분의 b-2로 2차 함수는 최고차항의 개수가 같으면 그래프의 개형이 똑같은 것을 활용하여 이 선분의 길이는 최고차항 a와 2분의 b-의 제곱의 곱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설명해 드리면 이러한 극한값과 함수값 조건이 주어지고 x축과 평행한 직선이 주어지면 문제의 방향은 극값을 향할 것이며 이 문제에서도 gx는 0을 두 개의 그래프로 나누면 y는 0이라는 x축의 평행한 직선이 등장하므로 문제의 방향이 극소값이었습니다. 이 문제에서는 극한값과 함수값 조건이 주어진 상황에서 x축과 평행한 직선이 아닌 접선이 등장하는 문제였기에 문제의 방향이 변곡점을 향해 있었습니다. 3차 함수의 기하학적 의미를 적용할 수 있는 마지막 문제는 10번으로 두 점의 속도 그래프에서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함수는 절대값 v1t-v2t로 이를 적분한 함수는 3차 함수임을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3차 함수가 결정된 상황이므로 극대극소를 갖는 x값을 바로 구할 수 있고 문제 조건에서 0의 위치 파악이 필요하며 이를 그려보면 0, 2, 6, 1대2 비율 관계가 보이며 이때 x축이 3차 함수와 접하는 것을 바로 찾을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비율 관계를 쓰지 않아도 주어진 조건이 너무나 세부적이기에 정답률이 높게 나온 문제였습니다. 제가 수능 30번 소지를 설명해 드리며 결합될 수 있는 함수 표현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이 3가지 함수 표현은 제가 평소 학생들과 수업할 때도 미적분 출제 유형 10가지를 정리해주며 학습해왔던 주제로서 여러 가지 문제 상황에서 다양하게 결합될 수 있기에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렸습니다. 특히 y는 절대값 fx-gx의 경우는 y는 fx와 y는 gx의 위치 관계가 바뀌는 교점에서 극값이라는 기하적인 상황이 연출되며 두 그래프가 어떻게 만나는지에 따라 미분 가능성도 결정되는 문제의 유형입니다. 그리고 절대값이 빠진 y는 fx-gx라는 그래프의 상황이 가장 많이 활용되는데 자주 활용되는 곳은 보함수의 부호를 결정할 때며 보함수의 부호 결정이 어려울 때 보함수를 그리기 쉬운 두 개의 그래프로 나누어 두 그래프의 위치 관계에 따라 부호를 결정하는 풀이에 주로 사용됩니다. 문제 상황에서 hx가 극값을 갖기 위한 상황은 h'x의 부호가 바뀔 때이며 이러한 점은 y는 fx와 y는 gx의 위치 관계가 바뀌는 지점임을 알고 있습니다. 이때 gx는 y는 fx의 접선의 그래프이며 접선과 그래프의 위치 관계가 바뀌는 지점은 접선이 그래프를 뚫고 지나가야 되는 점으로서 그러한 점은 변곡점임을 강조해드렸습니다. 사실 어느 강사도 변곡점을 정의하라고 할 때 접선을 뚫고 지나가는 점이라고 확정하여 하나의 표현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변곡점이라는 점이 수능에 등장했을 때는 단 한 번의 예외 없이 이러한 기하적인 상황을 물어봤기에 저는 변곡점을 여러분들께 이렇게 정의해드렸고 이를 강조하기 위해 영상의 부제 또한 변곡점의 친구는 접선이라고 설명하며 변곡점과 접선을 연결시켜 드리려고 노력했습니다. 나아가 접선이 변곡점을 뚫고 지나가는 상황을 기하적으로 보여드리기 위해 3개년 기출문제에서 변곡점과 접선의 관계를 유일하게 보여줬던 이 기출문제를 2개의 영상에서 2번이나 등장시키며 여러분들에게 변곡점이 지닌 기하적인 의미를 설명해 드리려고 노력했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찾고 있는 양수 a가 변곡점의 x좌표임을 인지하면 몇 줄 쓰지 않고 문제를 빠르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f'x를 절대값을 없애 정리하면 이와 같고 도함수의 증감이 바뀌는 곳이 변곡점이 되므로 도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내기 위해 f'x를 이렇게 정리하였습니다. 이제 주어진 범위에서 f'x의 그래프를 그려내면 이와 같이 그려지고 f'x의 증감이 바뀌는 곳은 이런 곳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a2는 4분의 3파이, a6은 2파이가 되어 문제가 해결됩니다. 여기에서 이 빨간색 직선의 x좌표에서 변곡점을 갖는지 순간적으로 고민되실 수 있지만 이 빨간색 직선의 x좌표를 기준으로 이게 도함수의 부호가 바뀌며 f' 값이 0으로 엄연히 존재하기에 fx의 그래프에서도 개형이 바뀌며 접선도 그려낼 수 있음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제 또 다른 주제를 확인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수 로그 다항함수가 결합된 함수가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리며 지수 로그 다항함수가 결합된 상황에서 빠르게 그래프를 그려내는 방법에 대해 소개해드렸습니다. 실제 미적분 28번 문제에서 다항함수, 지수함수가 결합된 함수가 등장하였고 저의 강의 내용을 학습하셨다면 미분 없이 바로 이런 그래프를 그려내셨을 겁니다. 이러한 풀이 과정의 절약은 시간의 절약뿐만 아니라 문제의 풀이 방향을 설정하는 힘을 기르는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이제 이 문제 조건에서 저는 양변을 3으로 나누고 싶습니다. 이것은 내분점과 외분점의 기하적인 상황을 많이 접해봤다면 기르실 수 있는 안목으로 추후에 기회가 된다면 영상으로 제작해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3분의 k는 gx와 hx의 1대2 내분점이기에 3분의 k가 예상되는 곳은 하나였습니다. 왜냐하면 내분점은 반드시 두 점 사이에 있어야 하기 때문에 x가 0보다 작은 쪽과 x가 0보다 큰 쪽 사이에 x는 0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1대2 비율 관계를 토대로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의 그래프는 fx의 값에 마이너스 2분의 x를 대입한 함수꼴로 결정되어 버리며 이러한 적분값 조건이
등장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 발생하기에 문제풀이에 이상함을 감지했습니다. 그렇다면 3분의 K의 위치가 바뀌더라도 1대2 내분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내야 했고, 제가 여러분들께 이러한 문제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뿐이며, 하나는 그래프를 직접 도출, 또 한 가지는 극소값으로 활용하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앞선 문제 풀이에서는 F0은 0에서 극소값을 갖는 경우로 생각했기에 문제의 오류가 발생했다고 생각하여 극소값이 아닌 경우인 그래프를 그려내야 함을 인지했습니다. 따라서 3분의 K의 위치가 바뀌어도 fx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며 1대2 내분점을 만족할 수 있는 그래프는 이 방법이 유일했으며, 1대2 비율 관계를 그대로 유지하며 새로운 그래프를 추가시켰기에 제가 처음에 비율 관계 1대1을 생각하며 만들어냈던 그래프에 비율 관계가 결합되어 전체 비율 관계가 1대1을 만족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이런 비율 관계 적용을 통해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곳의 그래프는 처음에 만들어냈던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k만큼 평행이동한 것으로 이와 같이 결정되어 문제 조건의 적분값 계산을 통해 k값을 찾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도형 문제 확인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도형 문제가 30번에 출제되지 않는다면 변 2개 각 1개의 상황만으로 코사인 정리를 통해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드렸고, 코사인 법칙을 적용하는 기본이 되는 3가지 상황을 설명하며 각으로 정리된 코사인 정리의 암기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실제 이 문제는 변 2개 각이 1개로서 변이 많은 상황으로 가장 기본적인 수준의 코사인 정리를 사용하는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은 어떠셨나요? 이제 수능을 준비하는 여러분들은 오늘 강의를 통해 앞으로의 공부 방향에 힌트를 얻으셨길 바랍니다. 변하지 않는 가치를 지닌 주제를 반복 학습하여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은 문제를 바라보는 안목과 분석하는 능력을 기르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저는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수1, 수2, 확률과 통계, 미적분 4개의 과목에서 매년 빠짐없이 출제되었던 문제 유형을 업로드해 드리겠습니다. 정확한 목적지의 설정은 저희를 빠른 길로 안내합니다. 출제 유형의 정확한 분석은 여러분을 지금보다 높은 등급으로 안내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수학의 근육을 키우는 새로운 자극점이 되었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빛나는 미래를 응원합니다.